안녕하십니까. 동구의 장수진 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세손 결손으로 내년 지자체 재정 운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지방교부세 56억 원, 조정교부금 등 90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 23억 원 등 총 16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행정서비스 축소를 막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통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립한 여유재원이라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주민에게 썼어야 할 행정서비스를 유보한 유보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축소가 예상되는 시기에 활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천광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제2항은 기금의 용도를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의 재량에 달렸다고 봅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022년도 말 기준 동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약 1,446억 원입니다. 주민들에게 이미 돌려주어야 할 1,446억 원을 쓰지 않고 모아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동구 통합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임을 감안 단기 사업 위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아이디어 제안 접수 등을 통해 여유 재정의 매우 공격적인 활용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적극적 사업 발굴을 제안한 자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게는 사업의 실효성에 따라 일상적인 포상이 아닌 국내에서 제공되는 포상 방법 중 가장 강력하고 획기적인 포상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기금 관련입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제5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로만 규정하고 있어 모호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도시재생 사업인지 별도의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등 12가지, 부산시 연제구는 도시재생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등 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구도 지역 실정에 맞게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은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일부분만 바꿔 조화를 이루는 사업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역 공동체의 유산과 자산을 지키면서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입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와 특성과 연계해야 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구는 인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이라는 역사성과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도시재생에 가장 어울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동구의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하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내용은 살리지 못한 채 포장만 바꾸는 것입니다. 동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도심의 역사성과 스토리를 살리는 재생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7호 과목에 명시한 도시재생 사업의 종류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골목길 개선, 보행자 도로 개선 등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에도 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정책 관련입니다.
동구는 2024년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5개 분야 5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무려 1265억 원으로 총 예산 3042억 원의 41.6%에 달합니다. 물론 주거환경 개선, 교통망 확충 등 간접적 사업비를 합산한 예산이지만 인구 유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51개 사업 중에 동구의 인구 정책은 이거다라고 할 만한 사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발전 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 추진 중인 사업 8개를 적시했는데 이 중 직접적인 인구 유입 사업은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사업 단 하나입니다. 나머지 우수 시책 발굴, 안내서 제작, 인구 교육, 공모전 개최, 토론회 개최 등 부대 사업입니다. 이걸 보면 마치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동구 인구 정책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는 51개 사업 중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어 내세울 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도 추측됩니다. 타 지자체의 좋은 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달성구는 보건소에 임산부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태교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클라이너 의자와 건식 조격기, 발 마사지기, 태교 음악과 도서 등과 함께 전국 보건소 최초로 MZ세대의 임산부의 트렌드인 베이비 샤워와 만석 촬영 공간을 조성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미취학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 연륜 놀이터, 아이 자람터 등으로 구성된 영유아 복합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했습니다. 10분, 15분 거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점별로 주제를 다르게 꾸며 엄마와 아이들의 다양한 기호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를 위해 1일 4시간 최대 5회까지 가사 돌보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임산부 난임부부 영유아 가정의 의료기관이나 육아 관련 시설 방문을 할 때 전용 차량으로 무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색 있는 사업들을 참고하면 동구에도 활용할 만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집중과 선택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인구 감소는 원도심이 쇠퇴하면서 청년 인구가 대거 떠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동구의 인구 대책은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하고 이에 연계하여 동구 청년 일자리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이미지 탈피를 위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일진전기가 부지 매각을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낡고 쇠퇴한 공업지역에서 벗어나 산업지원 공간과 문화, 여가, 복지, 교육시설 등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동구의 이미지를 바꿀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계획했던 규모와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만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업도시 이미지에 벗어나는 것은 주민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생활의 불편은 물론 낡고 쇠퇴한 이미지로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공단 지역에서 완전히 탈바꿈한 지역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단지인 반월공단이 있는 안산시, 공단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구로공단에 있는 구로구, 성사산업단지가 있는 대구, 달서구 등은 지금 각각 문화도시, 스마트도시, 녹색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안산시는 2005년 당시에는 생소했던 거리극 축제를 기획하여 매년 연극, 퍼포먼스, 무용, 음악, 다원예술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대표 거리 예술축제로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구로구는 2010년부터 스마트 도시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바꾼다는 계획을 세우고 줄기차게 추진했습니다. 2014년 전국 최초로 지역 내 전역에 와이파이망을 깔았고 사물 인터넷망을 구축했습니다. 지금의 구로구는 스마트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2014년부터 친환경 건강도시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주거지 가까운 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도심 내 인공 구조물을 사계절 푸른 녹색으로 덮었습니다. 우리 마을 동산 가꾸기를 통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4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십수년 전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동구도 이들의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류에 편승하여 현경도시 녹색도시동 구호만 내칠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전단팀을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구는 2026년 7월 1일자로 중구와 통합되어 가칭 재물포구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역적 협소와 사업 발굴의 저주동으로 인하여 2천억 원 정도의 여유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구는 통합에 앞서 동구 구민들에게 사용했어야 할 여유재정을 동구만을 위해 사용하지 못할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에 대해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하느냐는 또 중요하지만 지금 동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답답할 뿐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 통합에 발맞춰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